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오전 10시 19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는 성남지청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린 후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며 도보로 성남지청 건물 입구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쯤 청사 입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져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어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분여 동안 입장 발표에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오전 10시 48분쯤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여 진짜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을 외쳤습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범계, 김영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김남국, 황명선, 정청래, 안호영, 조정식, 김병기, 이해식, 김희겸, 문진석, 정태호, 주철현, 강선우, 조경태, 천준호, 한준호, 최기상, 이모경, 김태년, 전용기, 양부남, 전진욱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성남지청 앞에 미리 나와 이 대표를 맞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혐의 내용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 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건축인 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출두 요구에 직접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 8천 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아마존이 지난해 수천 명을 감원한 데 이어 몇 주 내에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기기 사업 및 채용, 소매 운영 사업부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1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전체 감원 규모는 지난해 회사를 떠난 수천 명을 포함해 총 1만 8천 명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아마존 전체 인력 150만 명 중 1.2%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자 물류망을 확장하고 직원 수만 명을 신규 채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위드 코로나에 나서면서 오프라인 쇼핑이 급증하자 결국 비용 절감 차원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은 과거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인력 감축의 상당수가 소매, 채용 관련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CEO직을 수행하면서 이번 해고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며 추가 감원의 필요성이 있어 해고는 202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에 이어 세계 최대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도 이날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 사무실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직원 1000여 명을 해고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추가 감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에 이어 새해 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기업 감원 추적 사이트인 레이오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18개 기업이
모두 15만 3,678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1만 1,000명을 해고했고 시스코 4,100명, 트위터 3,700명, 컴 3,000명도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유행에 이은 일명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이 강하고 합병증도 심합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독감 확진자는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외부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감과 자주 비교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확진자는 얼마나 격리를 해야 할까요? 여기 다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의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최신 지침에 따르면 독감 진단을 받으면 열이 떨어지고 나서 최소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이 있다는 건 여전히 독감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등교나 출근은 해열제 복용 없이도 자연해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열이 떨어지고 난 후 적어도 최소 24시간 이상 상태를 살핀 다음 이상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만일 경과를 살피는 중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근육통, 탈수증의 평균 8시간 이상 문효증일 때, 경련, 섭씨 40도 이상 고열, 만성질환 악화 등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른이라도 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문효, 중증 근육통, 만성질환 악화 등의 증세가 보이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야 합니다. 열이 내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났다 해도 며칠간은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은 대체로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에서 7일 정도까지 감염력이 있습니다. 소아나 면역 저하자는 감염 가능 기간이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까지로 더 길어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의 첫째는 손은 항상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해야 독감에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특히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코로나 예방법과 같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급성호흡기 환자와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일반적인 독감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므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중앙질병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폭증으로 장례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일 상하이에서 진행된 한 장례식 참석자를 인용해 상하이의 한 화장시설이 하루 500구 이상의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평소 시설이 수용하는 시신의 약 5배 수준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보분석업체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9,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화장, 장례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화장, 장례 시스템 부족 사태로 인해 유족들은 격식을 갖춘 제대로 된 장례는 고사하고 자체적으로 화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신은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이 한 화장시설의 직원도 지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의 한 거주시설 공터에서 이불을 덮은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를 태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과 함께 게재된 게시물에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이웃들에게 화장시설의 대기가 길어져 아버지의 유해를 공터에서 화장하겠다며 이웃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과 고통에 대해 미리 사과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상하이 현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화장터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SNS에 확산했습니다. 지난 2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와 웨이보 등에 올린 영상에는 주민들이 차량이 늘어선 아파트 지상 주차장 한쪽에서 조화 등의 장례용품을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른 영상에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사람이 흰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길 주변을 둘러싸고 화장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상하이 교통대 의과대 부속 루이진 병원 천월전 부원장은 주민 가운데 70%가량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70%는 1,750만 명 수준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네티즌들이 불쾌하다는 의견과 안타깝다는 의견 등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 누가 저 자리에 차를 세우겠느냐며 공공장소인 동네 주차장에서 화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화장장 바닥까지 시신이 넘친다는데 저런 선택을 한 유족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맞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도한 벨라루스 매체 넥스타는 고인의 유족들이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확진자 및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중환자 입원 사례 수, 사망자 수 등 측면에서 꽤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사망자 통계를 중국이 과소 산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포기한 이후 하루 사망자가 5명 미만이라는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사형수는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수감돼 지난 2006년부터 복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CNN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미주리주 교정당국은 트랜스젠더 사형수 49세 엠버 맥너플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맥너플린은 독극물 주사인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맞고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남동생이 사형 집행 현장에 출석해 심판의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맥너플린은 처형 직전 내가 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는 사랑을 잘 베풀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등의 서면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린의 사건은 지난 2003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콧이라는 이름의 30세 남성이었던 맥너플린은 미주리주 어스시티에서 헤어진 연인 45세 비벌리 퀸터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2006년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그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성전환을 했습니다. 한편 맥너플린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팟은 주지사에게 사면 청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이를 기각, 맥너플린의 사형 선고를 유지해오던 중 4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김경화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미주한인으로 최대 단체인 미주한인재단 LA는 2023년 1월 13일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장소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빌트모어 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히스패닉, 타이완, 아르메니안, 로마니아 등 다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한인들과 탈북민들도 참석해 미주한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이민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장차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주한인의 날 하루 전인 1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피난선이었던 롱비치 레인 빅토리오 선박에서 열리는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는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역사를 빛낸 사람들 책자 발간 기념식 및 축제를 통해 미주한인들의 이민 생활에 대해 회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날 레인 빅토리호에 참석하실 남가주 한인들은 12일 목요일 12시까지
샌페드로항에 직접 오시면 레인 빅토리아호 안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더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월 9일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